안녕하세요. 뚜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고를 다녔고요. 저희 큰딸도 특목고를 다녔어요. 그래서인지 지인들이 가끔 저희 부부에게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런데 대부분은 특목고를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목고에 맞는 아이들은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특목고를 간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경쟁 속에서 경쟁 자체를 즐기고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주 극히 일부의 아이들은 제외지만요. 저는 잘못된 정보로 과학고에 갔습니다. 과학고가 처음 생길 때인데 학교 선생님이 너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니까 과학고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데 사실 과학고가 무료도 아니었고요. 저는 성향이 문과 성향이어서 과학고에 맞지 않는데 잘못된 정보로 가게 된 경우죠. 그래서 제가 과학고 3년 내내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우울증 상태였죠. 저희 큰딸의 경우도 중학교까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보통 중학교까지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그러나 특목고에 진학해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전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모두 모아놓게 되면 그 안에서 경쟁이 말도 못하죠. 그렇게 쟁쟁한 아이들 속에서 중간 정도만 하려고 하더라도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어차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야 되는데 그 경쟁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지요. 저희 큰딸의 경우도 자신이 진짜 원해서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몇 달을 지내보니 얘가 스트레스로 살이 엄청 찌고 과민성 내장 증상이 생기며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이 확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아, 이건 아니다, 아, 잘못 보냈는데 하는 느낌이 확 오더랍니다. 그래서 딸에게 자퇴하고 그만둬도 된다, 네가 정 힘들면 그냥 슬리퍼 신은 채로 바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큰딸도 그렇게 나오지는 못하고 끝까지 특목고를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냥 나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특목고에 가서 그 경쟁 속에서 한번 좌절감을 겪고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경우에는 다시 나와서 새로 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특목고에 딱 맞는 아이들은 아주 적어요. 극히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하는 일부 아이들이에요. 두 번째, 특목고가 대학 진학에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특목고에 가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일단 대학을 좋은 데를 가려면 내신을 잘 받아야 하는데 특목고에서는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학을 하려는 경우 불리하죠. 그렇게 되면 내신 때문에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이때 옵션이 하나 줄어들게 되어 마음의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재수를 하게 될 경우에 애매한 내신 점수 때문에 재수 생활 내내 부담감이 커지죠. 만약 그때 특목고를 가지 않고 일반고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공부를 잘했고 주위의 기대와 칭찬 속에서 공부도 잘하고 자존감도 높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3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모색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둘째 딸의 경우는 고교 진학 전에 몇몇 학교들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일부 학교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적성을 고려해서 여러 학교를 알아보고 아이에 딱 맞는 학교를 미리 선택을 해서 진학을 시켰어요. 활동적인 저희 작은 딸은 공부도 잘하는 편이지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한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자존감도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높아졌어요. 내신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고 준비 중인데 내신이 좋으니 부담감이 적습니다. 세 번째, 의외로 선입견이나 부모, 학교, 학원의 기대에 부응해서 특목고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어떤 좋은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 과고 가야지, 너 외고 가면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우리 학교가 특목고에 몇 명을 보냈다, 우리 학원이 특목고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결과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이런 말을 듣고 오면 부모님들도 없던 허영심도 생길 지경이죠. 아파트에 예쁜 특목고 교복 걸어놓고 은근슬쩍 자랑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는 과학고 다녀, 우리 아이는 외고 다녀,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특목고는 다닐 때만 좋습니다. 아니요, 다니기 시작한 일주일 정도만 좋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목고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은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지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달퍼지는 거지요.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식 자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시겠죠. 특목고든 일반고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내 아이의 특성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자기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 특목고는 대학교 가는데 유리하다, 이런 잘못된 선입관보다는 실제로 그 학교의 프로그램과 입시 결과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부모와 자녀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 그리고 나의 허영심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에게 딱 맞는 학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 특목고에 보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